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네, 어릴 적 불러보았던 박태현 작곡, 김태호 작사님의 봄맞이 가자라는 동요인데요. 엊그제만 해도 아파트 화단이 추위에 땅이 얼어있어 식물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삭막했었는데, 어제는 푸릇푸릇한 작은 식물들이 보이길래 양치 쪽을 들여다보니 냉이, 지층개, 꽃말이, 민들레 등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얼굴을 내밀어 봄이 왔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봄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구독자님들을 위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라는 주제로 3월 중순인 오늘 아파트 화단에서 만난 먹을 수 있는 나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예전부터 많은 구독자님들이 나물인지 풀인지 구별을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교회로 나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났을 때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먹지 못하는 풀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식용 가능한 냉이, 지층개, 민들레, 꼬리뱅이, 꽃말이, 개망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새싹이 올라온 식물들은 봄이 되어 씨앗에서 싹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작년 가을에 싹이 올라와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입니다. 가을에 발아든 식물들은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갈색 잎으로 변하면서 뿌리 주위에서 여러 개의 잎이 돌려나와 지면에 납작 엎드려 방석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장미를 닮았다고 하여 장미의 노즈라는 이름을 따와 노제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갈색으로 납작 엎드린 것은 추위와 바람을 막아내고 잎을 사방으로 펼쳐 햇빛을 보기 위한 행동이며,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서 갈색의 잎이 차츰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냉이를 알아보면 냉이는 십자화과의 두해살이 초본류로 소아시아와 동유럽이 원산지이며 쌉쌀한 맛과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산이나 들, 빈밭에 자생합니다. 로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 녹색 잎과 뿌리를 나물 등으로 식용하며, 줄기는 늦은 봄 곧게 올라와 자라면서 이른 여름까지 여러 개의 흰 꽃이 달리는데, 꽃의 직경은 2.5mm 정도이며 내장의 꽃잎에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되어 있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는데 삼각형 또는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무침, 국, 나물 등으로 다양한 먹거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층개는 국화과의 두해살이 초본류로 로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나며 농촌 들녘 양지 바른 곳에서 관찰되는데, 봄철 어린 잎을 나물 등으로 이용하는데 쓴맛이 강해 찬물에 우려 쓴맛을 줄인 뒤 식용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줄기는 곧게 올라와 60에서 80cm 정도로 자라면서 많은 가지로 갈라지고, 뿌리에서 난 잎은 타원형으로 돌려나지만 줄기에서 길게 달린 잎은 어긋나며 잎의 뒷면에 백색의 솜털이 있어 다른 식물들과 구별하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에 걸쳐 피는 꽃은 가지 끝에 한 개씩 홍자색으로 피는데, 꽃의 모양이 엉겅퀴의 꽃을 닮아 있어 엉겅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엉겅퀴는 가시가 있는 반면 지층개는 가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지층개는 개체의 크기가 냉이나 쓴바귀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 보니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고, 맛이나 향도 다른 나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식물입니다.
민들레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이로 공터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어린 잎을 나물 등으로 식용합니다. 로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나며 이른 봄이 되면 잎이 지면에서 방석처럼 옆으로 퍼져나오고 줄기는 없으나 4월이 되면 꽃자루가 올라와 노란색의 꽃이 한 송이씩 핍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날려보내기 위해 낙하산 같은 털을 준비하는데 바람에 의해 씨앗을 멀리까지 날려보내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에 문 가까이에 산다고 하여 문둘레라고 부르다가 민들레가 되었다고 하며 근래에 보이는 민들레는 토종 민들레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서양 민들레가 많이 보이는데 꽃받침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 토종 민들레이고 꽃받침이 거꾸로 뒤집혀 아래를 향하면 서양 민들레입니다. 뿌리뱅이는 국화과의 2해살이 초본이로 농촌 들녘의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라며 어린 잎은 나물 등으로 식용하는데 다른 나물들과 달리 잎이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난 잎은 로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나며 아래 잎일수록 크고 약간 붉은빛을 띠기도 하는데 봄이 되면 땅 쪽 잎에서 처음에는 한 개의 줄기가 곧게 올라와 1m가량 높게 자라는데 얼마 후부터는 한 포기에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오며 줄기의 속은 비어있고 잘라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유액이 나오는 식물들은 초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5월부터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 생육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꽃이 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망초는 국화과의 2해살이 초본류로 전국의 들이나 빈밭에 자생합니다. 로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난 잎은 전체에 굵은 털이 있고 줄기가 곧게 올라와 큰 것은 1m에 달하는데 이른 봄 어린 잎을 데친 후 식용하고 꽃은 그늘에 말려 꽃차로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초와 개망초를 동일한 식물로 그냥 망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비슷하고 형제지간이지만 꽃의 크기가 달라 꽃이 필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5월경부터 2.5cm 정도의 꽃을 피우는 것은 개망초로서 꽃이 계란 후라이 같다고 하여 계란꽃이라고도 부르며 한여름에 2에서 3mm의 작은 꽃이 피는 것은 망초인데 꽃 피는 기간도 짧고 언제 피고 언제 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의 꽃이 핍니다. 꽃마리는 지치과의 2해살이 초본류로서 들이나 밭둑에서 잘 자라며 어린 잎을 나물 등으로 식용하는데 봄에 보이는 새싹이 냉이와 유사하여 잔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으며 4월에서 7월에 걸쳐 피는 꽃은 2mm 정도로 아주 작으며 연한 보랏빛이나 하늘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말려있는 꽃이 마치 감긴 태엽이 풀리듯 아래에서 위쪽으로 꽃이 피면서 올라가는 특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을 보고 꽃이 말려있다고 하여 꽃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라는 주제로 요즘 들녘에서 올라오는 봄나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냉이나 지친개, 민들레, 뿌리뱅이, 개망초, 꽃마리 등 봄나물들을 만나게 된다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